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핫스퍼와 아스날 FC 간의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한 아스날 FC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승 2무 1패의 성적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 8위 자리에 위치한 토트넘 핫스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강팀으로서 토트넘 핫스퍼는 아스날 FC를 상대로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0승 1무 4패를 기록, 그야말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스날의 홈 구장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정말 극복하기 힘든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 핫스퍼는 최근 스쿼드에 부상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굴리모 비카리오 골키퍼, 케빈 단소, 주앙 팔리냐, 히샬리송, 데스티니 우도기, 크리스안 로메로, 모하메드 쿠두스, 제드 스펜스, 윌슨 오도베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미키 반더벤 선수까지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사이 모하메드 쿠두스, 크리스안 로메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토트넘으로서는 그래도 최근 내세웠던 선발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라인업을 꺼내 들면서 아스날과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 또한 다비드 라야 골키퍼, 위리안 팀버르, 윌리엄 살리바, 피에르 인카피에,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디클란 라이스, 마르틴 수비멘디, 에베레치 에제, 부카요 사카, 레안드로 트로사르, 미켈 메리노 선수까지 부상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최선의 라인업을 꺼내 들면서 이번 토트넘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아스날을 상대로 확실히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인데다 상대팀 아스날이 워낙 최근 페이스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 지배력은 상당히 내주는 경기를 했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전반전 슈팅 숫자가 0대8, 유슈팅 숫자가 0대4, 볼 점유율은 28대 72라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이번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경기 내내 흐름을 잡고 가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거의 낮은 수비 블록을 형성한 상태에서 다이렉트한 공격 전환을 통해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고, 이러한 경기 운영이 강팀을 상대로 했을 때 꽤나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강팀 상대로는 거의 그러한 경기 운영을 했었지만, 이번 경기는 그러한 부분이 좀 투머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공격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저 강팀에게 쫄아서 처음부터 그냥 지키는 데만 치중된 약팀 전용 전술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토트넘은 수비적인 베이스의 역습 전술을 통해 강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재미를 봤었지만, 사실 그러한 경기 운영은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해낸 뒤 역습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해야만 토트넘 핫스퍼 입장에서도 상대의 흐름을 끊어놓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전 슈팅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정도로 아스날을 상대로 공격적인 위협을 전혀 가하지 못했는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아스날이 그저 쉽고 편하게 자신들을 공략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베이스의 3백 포메이션과 중앙 팔리냐, 로드리고 벤탄쿠르라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다소 치중된 도전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중원 라인업을 구성해서 나온 것인데, 문제는 3백의 팔리냐, 벤탄쿠르 중원 조합 구성은 사실상 공격은 그냥 포기를 해야 하는 수준의 선수 구성이었고, 실제로 토트넘 핫스퍼는 전방에서 모하메드 쿠두스, 윌슨 오도베르 등 공격수들이 볼터치 기회조차 잡지 못했을 뿐더러 전방에서 볼을 잡으면 고립된 상황에서 볼 소유권을 내주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토트넘 핫스퍼는 그래도 전반전 초중반까지는 나름대로 잘 버티는 경기를 하면서 0대0의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갔고, 사실 토트넘 핫스퍼가 전반전 슈팅이 0개라고 하더라도 0대0으로 전반전을 끝내기만 한다면 토트넘에게는 충분히 성공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디클란 라이스 선수의 결정적인 박스한 슈팅을 세이브해내는가 하면 미키 반더벤 선수가 위리엔 팀버르 선수를 막아내는 좋은 수비로 몇 차례 위기를 넘겨냈고, 전반전 33분에도 비카리오 골키퍼가 부카요 사카 선수의 프리킥 슈팅을 정말 환상적인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계속해서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었던 토트넘은 36분 미켈 메리노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레안드로 트로사르 선수에게 박스한 터닝 슈팅으로 실점을 내줬고, 토트넘으로서는 결국 전반전에 실점을 허용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준비해온 플랜이 완전히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점을 통해 크게 흔들린 토트넘은 41분 에베레치 에제 선수의 박스한 드리블과 슈팅을 막지 못해 두 번째 실점을 내줬고, 토트넘 핫스퍼는 아스날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0대2의 스코어로 마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의 이번 경기 전반전 내용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영국 BBC에서도 토트넘 핫스퍼의 경기력에 대해 큰 비판을 할 정도였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아직까지 슈팅조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다. 기대 득점은 0이다. 히샬리송은 전반전에 단 3번의 패스만 시도했다. 스퍼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반전에 슈팅을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경기가 2번이나 있는 유일한 팀이다. 이는 그들이 프리미어리그의 이전 205경기에서 기록한 횟수와 같다. 또한 전반전 마지막 15분 동안 7골을 허용했는데 이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스퍼스는 오늘 경기에서 볼 소유가 정말 부진하다. 아스날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경기를 준비했지만 2골 모두 박스 바깥에서 허용했다. 중앙 팔리냐와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효과적으로 전진시키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소한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을 막아내야 한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닥친 딜레마는 이제 토트넘 핫스퍼가 경기를 풀어가며 반격을 시도하다가 굴욕적인 패배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경기를 유지할 것인지다. 스퍼스는 오늘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모습은 원정 응원석에 있는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있어 이번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면서 BBC에서도 토트넘 핫스퍼가 너무 소극적으로 경기를 한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스스로 그것을 느꼈는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케빈 단소 선수를 사비 시몬스 선수로 교체하면서 공격적으로 포메이션을 변경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 1분 만에 에베레치 에제 선수에게 또다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찬스를 내줬고, 이것이 토트넘 핫스퍼의 골문 구석을 갈라버리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아스날에게 무려 0대3으로 리드를 내주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에제 선수는 원래는 토트넘 핫스퍼에 왔을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실점이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54분 중앙 팔리냐 선수가 끊어낸 볼을 히샬리송 선수가 환상적인 로빙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렸고, 일단 1대3의 스코어로 한 골을 따라잡으면서 2골 차이로 추격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76분 에베르치 에제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는 실점을 내주면서 1대4로 완전히 무너졌고, 토트넘 핫스퍼는 결국 아스날과의 이번 경기에서 에제 선수의 미쳐버린 활약을 막지 못해 대량 실점으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리그 9위 자리로 떨어지는 결과를 받고 말았는데요.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가 물론 애초에 어려운 경기이긴 했지만 거의 무기력한 내용의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경기였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과연 토트넘에 적합한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